자, 이번 시간에는 심리 및 교육. 지금 우리 그 시험 과목에도 시험지에 실제 시험 보는 날 요런 지금 단어로 돼서 나오는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요 심리는 산업심리학이고, 다음에 요 교육은 안전교육론이죠. 안전교육론. 정확하게는 산업심리학 및 안전교육론. 근데 우리가 지금 심리 및 교육론은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또 건설안전, 산업기사. 산업기사에서는 안전관리론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죠? 안전관리론 속에 포함. 그래서 안전관리론, 산업심리교육, 이게 합해져서 20문제가 나오죠. 근데 자, 우리가 건설안전기사에서는 요 심리 및 교육이 한 과목으로다가, 건설안전기사에서는 자, 요 심리 및 교육이 제2과목. 제1과목은 안전관리론. 바로 제2과목이 산업심리교육. 여기서는 이제 여기 20문제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럼 건설안전 기사를 보신 분들도 20문제 나온다고 해도 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요 20문제에서 충분히 뭐 70점 이상, 80점 이상 맞출 수가 있어요. 거의 산업심리학이라고는, 요 심리학이라고는 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뭐 심리적인 측면의 요소, 오늘 일하기 싫다, 오늘 기분이 나쁘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다, 뭐든 어떤 그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그래서 이 산업심리학이라고 하는 경우는 응용심리학의 한 분야고, 또 우리가 사고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이 산업심리에서 관계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용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그대로다가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학습을 해주시면 되죠. 예를 들면은, 자, 우리 신념이다. 신념을 가져야 한다. 용기를 가져야 한다. 개성. 저 사람은 개성이 뚜렷해.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를 아는 거예요. 신념이 뭐라는 거지? 딱 정의를 설명하라고 하면 바로 설명이 나오지 않죠. 신념이 있어야 한다. 신념이 없으면 안 된다. 용기 있어야 한다. 용기가 없으면 안 된다. 다 아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굳이 뭐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뭐 이럴 어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1장의 산업안전심리에서 제1장. 자, 우리 산업심리학의 주요 영역은 어떤 선발과 배치가 이거에 관계되고, 선발과 배치라고 하는 것은 포크, 그렇죠. 또 적재적소에 근로자를 배치시키고, 바로 인사관리학이다. 인사관리학이 관계된다. 다음에 교육을 하고 또 개발을 시키고, 자, 인간고를 적응시키고, 자, 이거 산업심리학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주요 영역. 개인차 심리학이 여기 포함되고, 다음에 실험심리학이 여기 포함되고, 자, 산업공학이 여기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심리학, 산업안전심리라고 하는 것은 응용심리학의 한 분야다. 응용심리학. 근데 우리가 응용심리학, 사회심리학, 다음에 교육심리학, 일반심리학.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통계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이 심리학도 과학이다. 이렇게 공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일에 관계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간략하게 이해만 해두시면 되겠고요. 일에 의해서 1번에 심리검사의 구비조건. 아주 중요하죠. 구비조건. 자, 그럼 우선 이 심리검사의 구비조건이 아닌 것은
심리검사의 구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각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고 그 설명에 대한 용어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예를 들면은 자, 그 표준화를 보면 검사 관리를 위한 조건 및 검사 결과의 일관성, 통일성을 자, 표준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검사에 관계된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 이거를 바로 우리는 그 표준화라고 하는데, 표준화라고 하는 말은 많이 쓰죠. 제가 우리가 지금 요 시험을 준비하는데 계산 문제 같은 것은 항상 표준화 시켜놔. 그 표준화가 뭐야? 항상 그대로 하는 거죠. 일관성 있게. 항상 일관성 있게 그대로 반복시키는. 우리 계산 문제를 표준화시키라는 것은 자, 공식을 쓰고 숫자를 대입시키고 자, 답을 내서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7까지 대비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표준화라고 그래. 그래서 결국 일관성, 통일성. 객관성은 주관성의 반대. 주관성을 배제시키는. 그래서 체험하는 과정에서 채점자의 편견이나 채점자의 편견은 바로 주관성이죠. 채점자 나름대로 어떤 편견이나 채점자의 주관성, 이거를 배제시켜야 한다. 그래서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음에 세 번째, 규준. 규준은 어떤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비교할 수 있는 참조 또는 비교의 틀, 규준. 어떤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요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죠. 요 기준과 비교하는 어떤 것들. 그래서 규준. 다음에 신뢰성. 자, 이것도 우리 검사 응답의 일관성. 항상 답이 똑같아야 한다. 그래야지 믿을 수가 있죠.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답을 다르게 하고 또 다르게 답을 하기도 하고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결국 여기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반복성을 얘기해요. 반복. 자, 반복성. 신뢰성은 반복해서 해도 똑같이 나와야 한다는. 신뢰성은 반복해서 해도 똑같은 결과 나와야 한다는. 자, 검사응답이 자, 일관성, 반복성을 이해한다. 타당성은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 실제 거기 설명한 거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측정하기 위한 측정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측정하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 요 심리검사의 구비 조건은 바로 타당성이죠. 측정, 실제로 측정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걸 타당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심리검사의 구비 조건 여기 우리 중요도도 별표 셋이에요. 요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여러 문제 다음에 요 설명해 놓고 검사 관리를 위한 조건, 검사 결과의 일관성, 통일성, 표준화는 일관성 항상 같아야 한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신뢰성은 반복성을 의미한다. 일관성, 반복성. 계속 똑같이 해도 반복해도 똑같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자, 그러면 성격 검사의 종류. 우리가 성격 검사. 이 검사에는 심리 검사, 다음에 적성 검사, 다음에 여기 성격 검사. 요즘은 회사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주로 그 이력서라든지 그 경력이라든지 봉사활동 사항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적성검사 또는 성격검사도 한다 그러죠. 회사에서. 성격적으로 요 일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직무활동에서도 요 성격검사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성격검사에는 작용검사법이 있고 작용검사법. 다음에 목록법. 다음에 투영법에 의한 투영법 했을 때는 투사기법. 이거는 투사기법이라고도 돼요. 근데 지금 요 문제에서 자, 우리가 성격검사 아닌 것은 요 내용은 요 이해는 나올 문제가 없어요. 딱 세 가지가 있죠.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가 될 수 있겠죠. 자, 성격검사에 해당되는 것은 했을 때는 세 개나 아닌 걸 해줘야 되죠. 그럼 문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격검사가 아닌 것을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아닌 거 하나만 포함시키면 되니까
문제가 만들기가 용이하다는 것이죠. 자, 거기 이제 YG 성격 검사. 여기 일본에서 시작된 성격 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90년대 시험에 났던 적이 있어요. 그 이외에도 2000년대도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그래서 자, 거기 뭐 A, B, A형, B형, C형, D형, E형까지 이렇게 있는데, 자, 그 필요한 B형과 자, 거기 C형. B형을 우리 우편형이라고 하고, 자, C형을 그거의 반대, 자, 좌편형이라고 해서, 자, B형 하나만 알면은 자, C형은 그거의 반대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 불안정이다. 정서 불안정, B형. 그러면 정서가 안정이다. 활동적이다, 적극적이다. 뭐는? B형. 적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이고 아주 아주 능동적인 이런 사람이 오히려 불안정한 성격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경우죠. A형적이다. 성격이 A형적이다. 그럼 그에 반대는 내향적이고 온순하고 자 적극형이고 B형은 그래서 그대로 연로 가지 말고요. 반대로 서로 이해만 해주면 되겠어요. B형은 자 우리가 적극적이다. A형이다. 이런 어떤 그거의 반대 소극적이고 자 내향이고 근데 소극적이고 내향형이 오히려 정서적으로 안정하다는 거. 그죠? 적극적이고 자 A편형이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하다는 거. 자,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1회 3에서 자 적성 검사에 관계되는 적성 검사의 자 분류해서 적성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많아요. 첫 번째는 적성의 요인, 적성의 요인. 그래서 적성의 종류에는 자 네 가지가 있다. 직업 적성, 직업적으로다가 기계의 적성이 맞느냐, 사무적인 것이 적성이 맞느냐, 이걸 구분하는. 그래서 직업 적성에는 기계 적성과 사무적 적성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공장에서 어떤 부품,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라든지 뭐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거는 또 적성이 맞지 않아. 나름대로 우리가 적성이 있죠. 또 사무실에 가서 사무적 적성이 좋은 사람은 또 실제 현장에 가서 뭘 만들고 뭐 이런 어떤 거에는 또 적성이 없을 수도 있고. 크게 직업 적성에는 사무적 적성과 기계적 적성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두 번째는 자, 그 사무적이다, 기계적이다. 그거에 맞는 그걸 뒤따르는 그 지능이 있어야 한다는 거. 사무적 적성에 맞는 지능이 있어야 되고 기계적 적성이 있어야 되고 그 지능이 따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학습 능력, 수상적 사고 능력, 환경적 능력 요건이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직업 적성에 필요한 지능을 갖춰야 한다는. 그리고 아무리 지능이 그 적성, 사무적 적성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재미가 없어, 흥미가 없어, 기계적성, 기계를 만지는데 흥미가 없어. 그러면 그건 적성에 맞는다고 할 수 없어요. 자, 흥미도 있어야지 적성에 맞는다고 할 수 있죠. 다음에 네 번째 인간성인데 인간성 했을 때는 우리가 대인관계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인간성을 다르게 표현하면 개성이고 이 개성에서 우리는 바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괄적. 그러면 적성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성격적으로도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뭐 내 성격에 안 맞아. 성격에 안 맞는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사람과 관계에서도 저 친구는 나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 남녀 관계도 성격이 맞지 않고 결혼한 사이에서도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 우리가 이혼을 하기도 하고 그럼 여기 우리가 직업적성이다. 다음에 그거에 따른 지능이다. 자, 그 지능 또 흥미도 있어야 한다. 자, 성격적으로도 맞아야 한다.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보면 직장에서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격이 맞아야지. 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응. 바로 요 개성이라는 것은 요 적응. 그게 잘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 근데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는 이유도 어떤 직업을 좀 더 내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있죠. 그런데 이 적성에 맞는 일을 여기 있는
지역적성이다, 또 흥미이다, 지능이다, 인간성이다. 이 네 가지를 다 맞춘 적성을 가지고 있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죠. 근데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그 네 가지 중에 직업적성에는 자,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자, 우리가 기계적 적성이고 사무적 적성이 있는데, 요 기계적 적성 요인 세 가지, 요것도 중요해요. 자, 손과 팔의 솜씨. 자, 두 번째는 공간 시각화. 어떤 입체적인 어떤 형상, 요거에도 그 적응성이 돼요. 기계적으로 이해성, 기계적 이해. 요 세 가지가 맞아야지 기계적 적성이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손과 팔의 솜씨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손재주죠. 손재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잘 만드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모든 그 공예, 예술품이라고 하는 미술, 그림이라는 거 아무나 그리는 게 아니죠. 재주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적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손과 팔의 솜씨에 보면 빨리, 그리고 정확히, 잔일, 아주 작은 일에서 큰 일, 작은 것에서 큰 일을 해내는 능력, 이거를 우리는 손과 팔의 솜씨다. 공간 시각화는 시각적으로 공간, 입체적인 어떤 형상을 이해하는, 그래서 형상이나 크기의 관계를 확실히 판단하여 각 부분을 뜯어서 다시 맞추어 통일된 형태가 되도록 손으로 조작하는 과정. 이 내용도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주면 되죠. 근데 기적 적성에 손과 팔의 솜씨, 다음에 공간 시각화, 여기 있다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다음에 기조리와 공간 시각화, 지각속도, 추리, 기술적 지시, 기술적 경험 등이 복합적 인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적성이다. 우리 시험에는 단순하게 자, 기계적 적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손과 팔의 솜씨, 다음에 자, 공간 시각화, 다음에 기계적 이해, 이게 아닌 걸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사무적 적성은 여기 손과 팔의 솜씨는 똑같아요. 이건 공통이야. 기계적 적성이나 사무적 적성이나. 다만 사무적에서는 지능이 필요하고 머리가 필요하고 손보다는 머리를 쓰죠. 머리를 쓴다는 거. 손과 팔의 솜씨보다는 머리, 지능. 다음에 지각 속도, 정확. 어떤 것을 지각하는, 깨닫는 그런 속도가 빨리, 두뇌전이 빨라야 된다는 거죠. 지각 속도. 다음에 정확히 한다. 사무적 적성, 기계적 적성, 이걸 구분하는 거. 다음에 이제 적성 발견 방법은 이것도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대요. 적성을 발견한 방법. 내가 무슨 적성이 맞는지, 그거는 이 세 가지에서 판별이 된다고 하는. 첫 번째는 자기 이해. 스스로 자기가, 난 뭐가 적성이 맞아. 이거를 알고 있는,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있는, 이게 자기 이해죠. 자, 두 번째는 개발적 경험. 어떤 걸 해봄으로써, 이거 내 적성이 맞네. 이렇게 알게 되는 어떤 걸 경험함으로써, 해봄으로써, 자,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이걸 개발적 경험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이제 검사에서, 적성 검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오죠. 이것도 단순히 우리 시험에는 적성 발견이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이 세 가지가 아닌 걸 찾는 거. 거의 우리가 이 세 가지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은, 자,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올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죠. 그래서 자기 이해, 개발적 경험, 적성 검사, 이거는 뭐 무조건 외운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면서 외워둘 필요가 있죠. 다음에 인사관리 중요한 기능. 이것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어요.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 인사관리. 근데 우리 회사에서 자, 인사부라고도 하고, 또 인사과라고도 하고, 뭐 인사처라고도 하고, 뭐 여러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인사자가 들어가 있는 부서에서 뭘 하는지를 생각하면은